네, 자, 298명 탄 말레이시아 항공기, 네덜란드에서 말레이시아로 가던 아마 여름 휴가를 가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요. 어떤 일인지 짚어보겠습니다. 자, 정혜연 기자께 질문 드릴게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네, 현지 시간으로 어제 낮 12시 15분에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을 이륙을 해서 다음 날인 오전 6시 10분에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 도착을 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오후 5시 15분에 관제탑과 교신이 두절이 됐습니다. 자, 지금 보이는 영상은요. 자, 일단 추락했고 그 기체 잔해를 촬영한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외신들은 항공기가 현지 시간으로 4시 21분쯤에 미사일에 피격돼서 추락이 됐다고 추정을 하고 있는데 이 추락 지점은 우크라이나 정부군과 친러시아 무장 반군이 교전을 벌이고 있는 분쟁 지역인 도네츠크 주입니다. 이 지역은 이제 도네츠크 주 반군이 공화국을 설립을 하고 우크라이나와 정부와 이제 교전을 벌이고 있을 정도로 접전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정부와 친러시아 반군은 서로 상대방이 격추한 것이라고 책임을 지금 떠넘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지도를 보면서 얘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도대체 어떤 항로를 선택한 것인지 한번 보면서 설명 좀 이어가 주시죠. 네, 대부분의 미국과 유럽 항공사들은 이쪽 지역을 운항을 거의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도를 보시면은 이쪽 예정 경로는 이런 식으로 바로 밑으로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바로 내려가는 이런 경로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 지금 사고 여객기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을 출발을 해서 우크라이나 동부 교전 지역인 도네츠크 주의 상공 10km 정도를 날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반군은 5인 사격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분쟁 그대로 좀 지도 계속 보겠습니다. 자, 이 지역에서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한창 싸웠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대립하는데 러시아 편을 드는 반군들이 존재했고 이 사람들이 쐈다는 거죠. 네, 지금 그렇게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이 지역은 사실 우크라이나 지역이고 그리고 지금 친러시아계의 반군이 점령을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반군이 자체적으로 공화국을 설립을 하고 지역을 점령을 하고 있을 정도로 우크라이나와는 좀 척을 지고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제 반군이 미사일까지 갖고 있고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는데 아니 이 근처를 날아가는 여객기가 우리의 적대적인 비행기인 줄 알고 공격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추정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위험한 지역을 여객기가 왜 다니는 거죠? 네, 그 부분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원래 이 지역은 미국과 유럽 항공기들은 잘 사용을 하지 않는 항로인데 말레이시아 항공 여객기는 이쪽이 괜찮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특히 미국 연방항공청의 경우에는 지난 4월부터 이 지역을 관제상의 혼란과 격추 위험을 이유로 비행을 금지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도 크림반도 정세 악화가 된 3월 3일부터 이 지역 영공을 통과를 하지 않고 있는 지역입니다. 자, 아시아나나 대한항공, 우리 항공기는요, 올 3월부터 워낙 정치 상황이 안 좋았기 때문에 돌아다녔습니다. 자, 말레이시아 항공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 정말 강심장이라 아니할 수 없는데, 이런 일이, 이 노선이 자주 다른지 그건 확인되지 않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면 이제 국제 민간 항공 기구인 이카오가 항로를 공식적으로 금지를 한 지역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국 정부가 알아서 판단을 해서 비행을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면은 지나갈 수도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말레이시아 당국이 그렇게 책임이 있다고는 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좀 어려워요. 자, 일단 우크라이나 정부하고요. 그 안에 있는 반군하고 서로 책임을 미루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서로 안 했다, 상대가 했다 이렇게 책임을 미루고 있는데 증거가 들 법한 음성이 공개됐습니다. 러시아 정부가 면밀하게 반군의 전화통화를 감청한 모양입니다. 그 음성을 직접 공개했는데 이 얘기를 들어보면 과연 누구 소행인지 확인할 수 있을까요?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что сбили самолет, группа минера за Янакиева упал. Поехали искать и фотографировать сбитый самолет. Дымится 30 минут назад где-то. Значит, это Чернухинские сбили самолет. Пилотом с Чернухинского блокпоста. Казаки, что на Чернухина стоят. Да, майор. Значит, самолет рассыпался в воздухе в районе шахты Петропавловской.
Первый 200-й. Нашли первого 200-го. Была женщина. Да, гражданский. Да, Саш. Ну что у вас там? Короче, блин, стопудово гражданский борт. Понятно. А этот, как и, народу много там? Это пиздец. Обломки прямо во дворы падали тут. 네, 여기서 네. 이제 핵심이 되는 부분은 뭐냐면 네. 이 처음에 반군은 이 여객기가 분명히 수송기다. 이게 우크라이나 정부군의 수송기라고 판단을 하고 격추를 했다라고 러시아 쪽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제 이 확인을 하는 과정에서 반군은 이게 잘못된 것 같다라고 스스로 인정을 한 겁니다. 아, 그래서 예. 이게 다시 이제 직접 현장을 가 보니까 사람들이 죽어 있고 이제 장애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반군은 우리가 잘못한 것 같다. 100% 이 여객기는 100% 민간 항공기다라고 말을 한 내용이 도청 부분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아,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자, 일단 잔해 모습, 현재 촬영한 것까지 확인하고 있는데요. 자, 아주 공교로운 일이 있었다면서요. 이 항공기를 탑승한 네덜란드인 굉장히 많았는데 그 중에 한 청년이 얄궂게도 자기의 사진과 항공기 사진을 찍은 게 있죠. 그 사진을 보면서 저희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네덜란드인 이 항공기는 아시다시피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네덜란드인들이 유독 많이 탑승을 했는데 그 중에 그 탑승했던 코르판이라는 그 승객이 이 이륙전 자신의 페이스북에다가 장난삼아 올린 그 SNS 글이 굉장히 지금 급속도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남성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네. 이 자기의 페이스북에다가 어떤 걸 올렸냐면 지금 화면에 나오죠. 만일 비행기가 사라진다면 이런 모습이니까 말하자면 잘 봐둬라 이런 취지의 글을 올렸습니다. 이 항공기는 아시다시피 그 지난 3월에 실종된 말레이시아 항공 MH370기를 염두에 두고 그 모습을 올린 건데요. 이게 같은 이제 기종인데 이번에 사고 난 거는 MH0017기라는 이 비행기입니다. 그래서 이 자기의 그 불길한 농담이 결국 이 현실화가 된 이런 네.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움을 자아내는데 이 코르판 씨는 이 행선지가 자기 여자친구하고 휴가를 보내기 위해서 쿠알라룸푸르로 향하던 길이었습니다. 아주 행복하고 달콤한 시간을 보내러 가는 그 들뜬 여정의 그 마음이 이 SNS에 나타나 있는데 참 안타까운 결과가 되고 말았습니다. 자, 그럼 이것을 갖고 많은 분들이 31년 전 상황을 떠올리게 될 것 같습니다. 아주 자연스러울 것 같은데, 칼기 폭파 사건. 그러니까 우리의 대한항공이 뉴욕에서 서울로 들어오는 그 항공기가 소비에트, 당시 소련군 공군기에 격추됐었잖아요. 그 상황 떠올리는 건 너무 비슷한 것 같은데, 그 상황 관련된 얘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1983년에 벌어진 일이고요. 여객기가 이렇게 미사일에 격추된 경우가 아주 네. 이례적이기 때문에 31년 전 일을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당시에 대한항공기에는 269명이 타고 있었는데 소련군의 어떤 미사일 격추로 모두 네. 사망하는 그런 사고가 벌어졌었죠. 네. 당시 소련군 측에서는 미군의 어떤 첩보 활동의 일환이었다. 대한항공 네. 칼기를 그렇게 네. 받고 4차례 경고 사격을 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죠. 그래서 경고 사격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격추를 했다. 이렇게 좀 설명을 하고 자, 있습니다. 잠시 전에 저희가 봤던 그 러시아인 노 신사, 결국 31년 전 격추했던 전투기에 몰았던 그 조종사인데요. 당시 설명을 좀 했었죠? 예, 겐나디 오시포비치라는 그 조종사가 설명을 했는데 지상에 있는 상관으로부터 명령을 받았고 4발의 경고 사격을 했지만 경로를 변경하지 않아서 미사일 2대로 격추를 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31년 전과 오늘 상황이 좀 비슷한데요. 민간 항공기는 자기의 노선을 따라 비행했고 약간의 궤도상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누군가가, 그러니까 군사력을 가진 사람이 공군기 전투기로 격추했건 지대공 미사일로 쐈건 간에 민간인들 다 희생시킨 거잖아요. 이런 것 책임을 좀 물을 수 있는 겁니까? 네. 이게 지금 주체가 만일에 네. 명확하게 우크라이나 군이라면, 정규 군이라면, 국가의 군대라면 국가를 주체로 하기 때문에 국가의 재산을 대상으로 해서 배상을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가령 네. 미국이 이란이 도발적인 그
행위를 했을 때 이란에 대해서 경제 제재를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자금을 압류한다든지 네. 우리가 또 북한의 핵 개발 시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방코 델타 아시아은행처럼 금융 제재를 한다든지 네. 하는 그 제재 내지 배상을 추진할 수가 있지만 네. 지금 이 경우는 주체가 반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반군이라는 것도 특히 그 중에서도 어느 반군인가의 법적 책임이 명확하게 주체가 확보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그 국제적으로 책임을 배상받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전문가들 얘기입니다. 다만은 이제 그 형사적으로 예를 들어서 우크라이나 국내법에 따른 처벌, 그 다음에 유엔을 통한 그 국제적 조사 및 제재 이런 처벌 이런 것은 형사적인 것은 아마 추진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그런 관측입니다. 일단 이런 분쟁 지역, 뭐 강제 조항은 아니라지만 우리의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기는 올 3월 이후부터는 이 지역 상공을 지나지 않고 있는데 말레이시아 항공사가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 하늘을 자신 있게 갔다. 이런 오인 사격 가능성 충분히 예상됐었는데요. 정말 신중한 선택 한 번 잘못하지 못한 그 결과가 너무너무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